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트비입니다. 이제 다음 달 20일,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첫날은 분위기를 살피는 날이었던 모양인데요. 이제 조금씩 속내를 드러내는 언론들이 생기네요. 협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통당 몸값 높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사이를 교묘히 갈라놓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 힘 실어줬더니 협치한답시고 또 답답한 짓 한다 하는 댓글들, 기사들마다 심심치 않게 달려요. 그런데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서 교섭단체 관련해서 한 발언을 들어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국회의 의석비는 민의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민의를 거스르려는 시도는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상대방이 반칙하는 거 이제 그냥 두고 보기만 하진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칙은 지켜야죠. 그런데 같은 링 안에서 싸우는데 상대방이 글러브 안에 쇳덩이를 넣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규칙을 지켜야지 하면서 맨 글러브로 싸우겠다는 게 정말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맞습니까? 쇳덩이를 빼게 할 힘을 갖추던지 그 힘이 없으면 같이 쇳덩이를 넣어가면서 싸운 다음에 다시는 그 짓거리를 못하게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틈새를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도자를 보고 그 소속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거지 민주당 자체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당에서 분탕치던 국민의당 무리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면서 물갈이가 돼서 그런가 민주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 자체만 놓고 봐도 미통당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경쟁력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막상 나한테 왜 민주당 지지하고 선거 때마다 그렇게 애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고 그런다. 그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개혁 과제들을 다 마무리 짓고 퇴임 후에도 든든하게 지켜드릴 힘을 만들려고 민주당에 몰표를 줬더니 이제 또 답답하게 협치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답답한 모습을 다시 보이려고 한다고. 벌써부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이렇게 약치는 거에 넘어가지 말고 일단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면 또 한편으로는 밀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에 윤호중 사무총장 라디오 인터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미통당에서 미통 비례당을 이용해서 교섭단체를 만든다면 민주당도 시민당이랑 합하지 않고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뜻을 비췄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어렵다고 봤어요. 일단 기존의 약속을 깨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모양새를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미통당 쪽에서 교섭단체 2개가 만들어지더라도 민주당이 의원 수가 더 많으니까 끌고 가지 못할 건 없겠지만 상임위에서 자잘한 다툼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상규가 위원장으로 있던 법사위에서 얼마나 속 터지는 꼴이 많이 나왔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게다가 민주당 편 들어주는 교섭단체가 단 하나나 있었습니까? 20대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민주당이랑 미통당, 국민의당 뿐이었는데 국민의당이 톡 까놓고 미통당 편이었지 언제 민주당 편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미통당이 교섭단체 2개를 확보하면서 시민당도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면 국회 교섭단체가 2대2 구도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편인 야당 교섭단체가 처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공수처 문제만 봐도요. 야당 교섭단체에서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 교섭단체가 미통당이랑 미한당밖에 없으면 하나씩 나눠서 추천을 하겠고 미통당밖에 없으면 미통당에서 2개를 추천할 거예요. 그런데 시민의당이 있다? 이러면 쪽수 많은 미통당이 1명 추천하고 미한당이랑 시민당이랑 협의해서 1명을 추천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에 우리 쪽 교섭단체가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면 정말 꿀맛인 거죠. 이것도 다 미통당에서 미한당의 의원을 차출해 보내서 교섭단체 만든 다음에 문제니까 우리는 천천히 쟤네들 어쩌나 보면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의원 수 많고 비례정당도 똑같이 하나씩 만들어 놓았으니까 국회 운영에 나가기가 이렇게 편하네요. 어제는 미통당에 도저히 표를 줄 수 없어서 차악으로 민주당을 택한 거라나? 그런 뉴스 제목까지도 나왔었는데요.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언론 백신을 강하게 맞았구나 싶은 거였습니다. 언론든 제목 장사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들 주장을 교묘히 눈꽃만큼도 안 되는 사실이랑 섞어가면서 왜곡시키는 게 한두 번이었어요 말이죠. 수구 언론에서 먼저 변죽을 쳐주면 정당에서 낼름 받아서 그거를 얘기해주고 그러면 또 언론에서 그걸 받아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미 공론화된 문제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확대 재생산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협치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민들이 지지해준 몸집 차이가 엄연한데도 불구하고 180대 100 아닙니까? 2배 가까이 국민들이 지지를 한 군데 몰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랑 협치를 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좋습니다. 협치할 건 해야죠. 상대방이 협치할 수준이 된다면 말이죠. 상대방이 도저히 협치할 수준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원칙은 지켜야 되고 협치도 가능하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링 안에서 싸우는데 상대방이 글러브 안에 쇳덩이를 넣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규칙을 지켜야지 이건 아닌 거고.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랑 무조건 협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야당이 국민들 지지도 못 받으면서 여당이랑 협치하고 싶어요? 그럼 깜냥을 좀 키워서 오셔야죠. 이번 21대 국회를 통해서 한쪽에서 반칙할 수 없는 건강한 국회, 건전한 정치 문화를 확실히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